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열린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또다시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를 놓고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패스트트랙 관련 고발 사건을 두고는 고성과 막말이 오갔는데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검찰에서 함부로 손댈 일이 아니다라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서초동과 광화문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와 관련해 국론 분열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검찰개혁이 시급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보수 야당은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의 이른바 셀프감찰 폐지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밤 9시 이후 진행되는 심야조사를 폐지하겠다는 추가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영국과 독일, 프랑스가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응해 안보리 비공개 회의 소집을 요구한 것에 대해 북한이 반발했습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위험스러운 시도라며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오는 11일부터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를 대상으로 부동산 의심 거래에 대한 대규모 조사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서울시 등 관계기관 32곳이 총동원되는데 특히 강남 4구와 마포 등 8개 구를 집중 조사합니다. 찬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절기상 할로윈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이 13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서울 20도, 인천은 19도에 머물고 바람까지 불어 쌀쌀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MBN입니다. 어제 오전에 시작된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는 조국 장관을 둘러싼 공방으로 저녁 10시 반쯤에야 모두 끝났습니다. 여당은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야당은 외압으로 인해 검찰 수사가 위축됐다며 맞받았습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등 10개 검찰청에 대한 법사위 국정감사장. 업무보고가 끝나기 무섭게 여야는 조국 법무부 장관을 놓고 강하게 맞붙습니다. 가족 사기단의 수괴를 장관이 임명하고 이는 마치 파렴치하고 철면피한 도둑이 도둑 잡아라 하는 격 아닌가 생각하는데. 가족 사기단의 수괴다. 굉장히 모욕적이고요. 인신공격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장관직 낙마를 목표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의사실 공표 논란을 집중 부각했습니다. 계속 검찰 관계자다 하면서 언론에 피의사실을 흘리는 것, 저 요건에 비춰봤을 때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정부 여당이 외압을 넣어 검찰 수사가 위축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윤 총장을 처단해야 한다. 여기에 좋아요를 눌렀어요. 강기정 수석이. 중앙지검에서 압박을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이에 대해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국감이 계속됐지만 기존 의혹을 되풀이하는 수준에 그치면서 법사위 내부에선 맹탕 국감이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이처럼 조국 공방으로 난타전이 벌어진 가운데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패스트트랙 수사에 대해 검찰에서 손댈 일이 아니다라고 말해 외압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여 위원장은 이에 반발하는 여당 의원을 향해 욕설까지 내뱉었고 더불어민주당은 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권용범 기자입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사태 당시 최이배 의원 감금 논란으로 고발돼 경찰 소환 요구를 받은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 어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법사위원장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여 위원장은 패스트트랙 사건 수사 책임자인 서울 남부지검장에게 수사가 부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것은 정치 문제입니다. 검찰에 함부로 손댈 일도 아니에요. 어느 게 공정하고 어느 게 정의로운지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외압으로 들릴 수 있는 발언에 여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여 위원장은 삿대질까지 해가며 고성과 욕설로 맞받아쳤습니다. 누가 당신한테 저게 받았어? 위원장님. 웃기고 왔냐며 정말. 위원장님. 누가 감을 실려? 뭐야? 더불어민주당은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다며 여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국회의원 이전에 사람의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어야 합니다. 여 위원장은 막말 논란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극도로 귀에 거슬려서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다며 사과했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이런 가운데 재판에 넘겨진 조국 법무부 장관 오촌 조카의 공소장이 공개됐습니다. 공개된 공소장엔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오촌 조카의 구체적인 증거인멸 정황이 담겼습니다. 오늘 구속영장 심사가 있던 조 장관의 동생은 건강상의 이유로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오촌 조카가 검찰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하고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개된 공소장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 8월 정경심 교수 등의 이름이 담긴 사모펀드 관련 자료를 삭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압수수색 등 수사에 대비해 불리한 증거를 없애기로 공모한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포착된 겁니다. 실제 조 씨는 코링크 PE의 전 대표 이모 씨와 코링크 직원들에게 노트북과 저장 장치를 교체하라고 지시하고 직원들도 이를 따랐습니다. 또 조 씨는 의혹 제기가 계속되자 지난 8월 22일로 예정돼 있던 필리핀 출국 날짜를 이틀 앞당겨 출국했습니다. 도피 중엔 아내 이모 씨를 통해 장인에게 부탁해 집에 있는 하드디스크와 서류를 지운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사모펀드 관련 보도가 이어지자 정 교수와 이런 대책들에 대해 논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세 번째 소환이 임박한 가운데 조 장관의 동생 조모 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도 오늘 예정돼 있습니다. 다만 조 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신문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 일정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서민들이 집을 사려면 돈을 아예 안 쓰고 모아도 21년이 걸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년 전보다 5년 가까이 늘어난 건데요. 이렇게 내 집 마련은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갖가지 부동산 규제에도 서울 아파트 값이 보란듯이 오르자 참다 못한 정부가 역대 최강의 합동 조사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밀집 지역입니다. 서초구의 아파트 값은 지난주 0.09% 급등해 1년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3.3제곱미터, 즉 평당 1억 원짜리 아파트가 등장할 만큼 아파트 값은 서민들이 쳐다보지도 못할 만큼 올랐습니다. 저소득층이 한 푼도 쓰지 않고 소득을 모아도 평균 가격의 아파트를 사는데 21.1년이 걸린다는 조사도 나왔습니다. 내 집 마련 기간이 최근 2년 사이 4.7년이나 더 늘어난 겁니다. 갖가지 규제에도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자 정부가 자금 출처가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해 합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미성년자가 11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거나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빌린 돈으로만 구입하는 등 이상 거래를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조사 지역은 서울 전체 25개 구인데요. 이곳 서초구를 포함한 강남 4구 등 주요 8개 구는 집중 조사 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 32개 관계기관이 투입되고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경찰청과 국세청 등에 즉시 통보됩니다. 이상거래와 불법 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역대 합동조사 중 가장 많은 기관이 참여하는 강도 높은 조사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부동산 이상과열을 잠재우려는 이번 합동조사는 금요일부터 시작돼 연말까지 진행됩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SLBM 발사와 관련한 유엔 안보리 소집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에 도착한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은 스티븐 비건 대표와 만나 북미 실무협상 결렬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영국과 프랑스, 독일이 북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도발과 관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소집을 요구한 것에 대해 크게 반발했습니다. 김 대사는 자위적 조치를 안보리에서 이슈로 삼으려는 위험한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긴급 회의 소집을 요청한 영국과 프랑스, 독일의 움직임의 배후엔 미국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미 실무협상 결렬을 미국 탓으로 돌리는 가운데 다시 한번 안보리와 미국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며
향후 유리한 방향으로 대화를 이끌어가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북한의 대미 공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북미 대화 결렬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출국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도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이 본부장은 스티븐 비건 대표와 만나 북미 대화의 모멘텀을 계속 이어나가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성과를 거둘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0일까지 워싱턴에 머물 예정인 이 본부장은 방미 기간 중 한미일 북핵 협상 수석대표 협의도 가질 예정입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2주 앞으로 다가온 일왕 즉위식에 이낙연 총리가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언론이 전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인 가운데 이 총리의 참석 여부는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오는 22일 열리는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에 우리 정부 대표로 이낙연 국무총리의 참석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일본 언론을 통해 나왔습니다. 교도통신은 한국 정부가 일왕 즉위식에 이 총리를 파견하겠다는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했고 양국이 최종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 총리의 참석 여부는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는 일레인 차오 교통부 장관이 중국은 왕치산 국가부주석이 즉위식 사절단 대표로 참석합니다. 우리 측 특사 인선이 다른 나라보다 늦어지는 건 최근 고조되는 한일 갈등 국면이 배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일 외교가에선 이 총리의 방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1990년 아키히토 일왕 즉위식 때도 우리 측 특사로 강영훈 국무총리가 참석했습니다. 대표적인 지일파인 이 총리가 경색된 한일 관계를 해소시킬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도 이유로 꼽힙니다. 일본 정부는 앞서 195개 나라에 초청장을 보낸 가운데 아베 총리는 즉위식 행사를 전후로 50여 개 나라와 개별 회담 등을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어제 보건복지위 국감에서는 저희 MBN이 끈질기게 보도한 저만액 재사용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계속되는 재사용 용기 문제 지적에 식약처는 결국 적극 수정하겠다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신의 질의 순서가 되자 일회용 저만액을 꺼내는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직접 일회용 저만액의 뚜껑을 여닫는 시범을 보이고는 식약처장에게 질의를 이어갑니다. 일회용 저만액입니다. 자, 한번 따볼까요? 다시 꼽으면 또 다음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만액은 다시 나중에 호주머니 넣고 다니다가 쓰면요. 어떻게 됩니까? 결막염이 걸리게 되죠. 이미 수차례 일회용 저만액의 감염 위험 때문에 재사용 용기를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식약처는 무엇을 했느냐며 질책을 이어갔습니다. 저만액 니캡 용기를 다시 사용하게 안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2016년도 국감 때 지적을 했는데 아직까지 시정을 못합니까? 앞서 복지부의 일회용 저만액 개정 조치가 제약사들의 행정소송으로 집행정지에 처했음에도 관련 부처인 식약처가 일회용 저만액 재사용 문제를 방치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결국 계속되는 문제 지적에 식약처는 재사용 용기 규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일회용 저만제가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네, 선풀운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악플과 정반대의 의미로 온라인에서 착한 댓글을 쓰자는 바람직한 캠페인인데요. 필리핀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시작한 선풀운동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동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일 필리핀 하원 의회에서는 한국에서 온 선풀운동본부 관계자들이 박수를 받았습니다. 플로리다 로베스를 비롯한 하원 의원들은 사이버 폭력 예방 및 선풀운동 실천 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필리핀 하원 의원 12명이 최초로 선풀 정치선언문에 서명하고 함께 선풀운동을 펼치기로 굳게 약속했습니다.
This foundation is very important, especially because it helps children who have been victims of cyberbullying. And I'd like to congratulate once more the founder, Dr. Min. 선풀운동 관계자들은 마닐라 인근의 산호세 델몬테시를 찾아 악플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을 만나 위로하고 성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튿날에는 앤더런 칼리지를 방문해 선풀운동 실천 협약을 체결하고 인터넷 선풀 달기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한국에서 출발된 우리 선풀운동이 다른 나라에 간다는 것은 정말 가슴 뿌듯한 일이고요. 절망 대신에 용기와 희망을 주는 좋은 글을 많이들 다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착한 댓글 달기에 세계 곳곳에서 적극 동참하면서 선풀운동은 드라마, K-팝을 잇는 제3의 한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풀운동은 필리핀을 거쳐 전 세계로 뻗어나갈 예정입니다. 마닐라에서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지난 7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직장 스트레스에 대한 관심도 커졌는데요. 지난 5년간 직장에서 얻은 정신질환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것만 500건이 넘고 그 가운데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도 170여 건이나 됐습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MBN이 입수한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 판정서입니다. 2017년 지하철역에서 근무하던 50대 환경미화 노동자 김모 씨는 집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직장 동료의 계속된 폭언으로 몸과 마음이 병든 김 씨는 근무지를 옮겨달라는 호소도 했지만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김 씨처럼 직장에서 정신질환을 얻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동자는 지난 5년간 170명이 넘습니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 신청도 2014년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통계에 잡히지 않은 사례는 더 많습니다. 제보 700여 건 중에서 98건, 즉 13.7%에 해당하는 그 상담 내용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이건 아직 산재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정신질환을 겪은 노동자들의 직장 복귀나 사후 관리를 위한 정책은 아직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산재의 증가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전반적인 실태 조사를 통해서 구체적인 대책을. 일터에서 일어나는 신체적 부상뿐 아니라 업무상 정신질환에 대한 관심과 치유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할 시점입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프로야구 준 플레이오프에서 키움이 LG에 이틀 연속 끝내기 승리를 거뒀습니다. 키움은 한 경기만 더 이기면 SK가 기다리는 플레이오프에 진출합니다.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작은 LG가 좋았습니다. 김현수가 1회 깔끔한 적시타를 때려 선취점을 뽑았습니다. 2회 밀어내기 볼넷으로 추가점을 내고 3회엔 유강남이 2루타를 때려 한 점 더 달아났습니다. 무실점으로 호투하던 차우찬이 6회 이정우에게 한 점을 허용했지만 7회 유강남의 솔로 홈런으로 만회했습니다. 하지만 키움의 뒷심은 매서웠습니다. 8회 바뀐 투수 김대현에게 이정우가 볼넷을 얻어나가고 1차전 끝내기 홈런의 주인공 박병호가 이틀 연속 홈런을 때려 단숨에 한 점 차까지 쫓았습니다. LG는 9회 말 고우석을 올려 경기를 마무리 지으려 했지만 투아웃 이후 서건창이 극적인 동점타를 때려 연장전으로 끌고 갔습니다. 기가 꺾인 LG는 10회 말 어이없는 견제 실책으로 원아웃 3루 위기를 자초했고 키움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호상의 내야 땅볼로 경기를 끝냈습니다. 이틀 연속 짜릿한 끝내기 승리를 거둔 키움은 플레이오프 진출에 1승만 남겨뒀습니다. 두 팀은 하루 쉰 뒤 장소를 잠실 야구장으로 옮겨 물러설 수 없는 3차전을 벌입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다음은 굿모닝 월드입니다. 한 남성이 반려견과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바닥에 퍽 하고 쓰러졌습니다. 무슨 일인 걸까요? 비가 오는 공원. 한 남성이 반려견과 산책을 하다 갑자기 바닥에 그대로 쓰러지고 맙니다. 발 부분에서 불빛이 번쩍. 이 남성 번개를 맞은 겁니다. 남성의 신발은 새카맣게 타버린 채로 있었다는데요. 다행히 길을 가던 사람들이 이 남성을 발견했고 병원으로 이송돼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번개를 맞았지만 이만하길 천만 다행이네요.
미용실에 생각지도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사람은 아니었는데요. 뭐였을까요? 평화로워 보이는 미국의 어느 미용실 안. 그때 와장창 창문 깨지는 소리와 함께 창문을 뚫고 갑자기 뭔가가 날아들어왔는데요. 미용실 안 사람들은 혼비백산. 창문을 깨고 들어온 건 바로 야생 사슴이었습니다. 잠시 머물던 사슴은 출입문을 들이받고 그대로 밖으로 나가버렸는데요. 사람도 사슴도 서로 놀래긴 마찬가지였을 것 같네요. 3주 앞으로 다가온 헬로윈 데이를 맞아 이색 대회가 열렸는데요. 바로 호박 조각 대회입니다. 그 장소도 좀 특이한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동그랗고 노란 이 물체는 바로 호박. 산소통을 맨 스쿠버 다이버들이 물 속에서 조각 산매경에 빠졌습니다. 3주 앞으로 다가온 헬로윈 데이를 맞아 수중 호박 조각 대회가 열렸는데요. 우승자는 스쿠버 다이빙을 할 수 있는 무료 표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물속에서 조각했지만 개성 넘치는 호박들이 정말 귀엽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날이 쌀쌀해서 아침에 이불 속에서 나오기가 쉽지 않죠. 오늘은 차가운 이슬이 내린다는 절기 한로인데요. 절기에 맞춰서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 12.6도로 어제보다 낮고요. 대관령은 어제 아침보다 높은 9도지만 체감온도는 5.9도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한글날인 내일은 기온이 더 뚝 떨어집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8도, 대관령은 영하 3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대전 14도, 안동은 12.3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가을 외투 챙겨 나오셔야겠는데요. 낮 기온은 서울 19도, 전주와 광주 22도, 대구는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지금 경기와 충청 내륙에서는 안개가 낀 곳이 있습니다. 충남 북부와 전북 북부에서는 비가 오는 곳이 있는데요. 경기 남서부와 충청, 전북에서는 오전 한때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중부 곳곳에서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낮부터는 차차 하늘이 맑아지겠습니다. 서해안과 강원 산지, 제주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한편 태풍 하기비스는 매우 강한 중형급으로 세력이 강해졌습니다. 주 후반에는 오키나와 부근까지 올라온 뒤 방향을 틀어서 규슈 남단을 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당분간 맑고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주말에는 동해안에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